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전기학원에서 전기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동기발전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동기발전기의 특성입니다. 우선 동기발전기는 동기속도라 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자, 속도가 일정한 발전기, 동기발전기, 그리고 이제 교류발전기가 바로 동기발전기죠. 자, 이 동기발전기의 특성의 첫 번째가 특성 곡선과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무브와 포화 곡선에 해당하는 무브화 시험, 그리고 삼상 단락 곡선을 취할 수 있는 단락 시험. 자,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은 각각 바로 무브와 포화 곡선과 삼상 단락 곡선으로서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계자 전류하고 유기 기전력의 변화 곡선입니다. 자, 다름 아닌 무브와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에 따라서 변하는 바로 유기 기전력의 특성 곡선을 우리가 무브와 포화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계자 전류에 따라서 단락 전류의 특성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삼상 단락 곡선이죠. 계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단락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단락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단락 곡선은 계자 전류에 따라서 변화하는 단락 전류의 변화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포화곡선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포화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유기기전력 축이 있고요. 자, 계자 전류의 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기기전력의 공식이 동기기에서는 4.44, 그다음에 F 파이 N.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자속의 변화가 이 자속의 변화가 결국은 기전력과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자속을 점점 증가시키면 기전력도 점점 증가시키겠죠. 그죠? 기전력이 점점 증가되겠죠. 그럼 이 자속의 변화는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이 계자 전류가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계자 전류의 증가는 결국은 자속의 증가를 만들고요. 이 자속의 증가가 기전력의 증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일정 값까지는 곡선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기전력이 어느 정도 가다가 최정상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는 특성 곡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일정한 비례 특성의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변형되는 이러한 곡선을 우리는 모두 포화곡선이라고 그래요. 포화곡선. 그래서 포화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쑥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포화곡선이 지금 나와 있죠. 요 곡선이 무브와 포화곡선이에요. 네, 무브와 포화곡선. 자, 그리고 이제 전기자와 계자 이 사이가 바로 떨어져 있는 이 갭입니다. 공극이라고 그러죠. 이 공극에는 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극에는 포화율이 없어요. 그래서 공극선은 지금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네, 이 점선이 공극선이에요. 그래서 이 공극선하고 무브와 포화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자, 공극선과 무브와 포화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여기 나왔죠. 포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화율을 계산할 때는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공극선과 무브와 포화곡선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포화율을 구하는데 이 포화율의 공식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공극선의 비율이죠. 자, 여기는 지금 포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자, 이 크기에 비해서 포화가 나타나고 있는 요 정도를 비교한 것을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화율이라는 게 무엇이냐? 공극선하고 무브와 포화곡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인데 이걸 보니까 자, xy분의 yz다 또는 ab분의
B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이렇게 표현한다면 A, B분의 B시다 이렇게 해서 포화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단락곡선을 보니까 단락곡선은 지금 직선이네요. 그죠? 네, 단락곡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됐습니다. 왜 단락곡선은 포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 포화곡선은 이렇게 휘는 걸 하겠잖아요. 근데 왜 단락곡선은 포화가 일어나지 않고 직선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단락 상태가 되면 우리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동기발전기에서 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자, 단락이 됐어요. 단락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단락 전류가 흐를 텐데 이 단락 전류에 의해서 작용이 무슨 작용이 되느냐? 자, 요게 지상 성분의 전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동기발전기의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감자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감자작용. 자, 감자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자속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지 않고 감소된다라는 거죠. 자속이 감소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더 이렇게 포화를 못하고 안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선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전기자 반작용의 감자작용 때문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다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삼상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단락 곡선에서 단락 시험에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락비인데요. 자, 이 단락비의 공식을 잠깐 보니까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KS인데 자, 삼상 단락 시의 계좌전류, 무부하 시의 계좌전류. 자, 무부하 시의 계좌전류. 이렇게 지금 나왔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쓰면요.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삼상 단락이 일어났어요. 자, 단락이 일어나면 단락 전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집니다. 단락 전류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뭐 20배 이상의 전격 전류의 20배 이상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단락 시에 단락 전류가 너무 크니까 이 전류를 무슨 전류로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될 수 있도록 단락 상태에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될 수 있도록 뭘 조절하라? 계좌 전류를 조절하라. 그때 이 계좌 전류가 바로 분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요.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 시. 자, 무부하 시는 부하의 단자가 개방이 됐죠. 개방이 되면 개방단자 전압은 상승합니다. 이 개방단자 전압을 상승시키지 않고 개방단자 전압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할게요. 무부하 시, 무부하 단자 전압이 자, 무부하 단자 전압이 무슨 전압하고 같아진다? 전격 전압하고 같아진다. 전격 전압하고 같아지도록 뭘 조절하라? 계좌 전류를 조절하라. 계좌 전류를 조절하라. 이 전류와 요 전류를 비교한 것이 단락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요. 자, 단락비는 무단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단락비는 무엇이다? 무단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무부하, 밑에가 삼상단락. 이렇게 무단. 자, 단락비는 무단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락이 됐다면은 단락 전류가 커질 텐데 그 단락 전류를 전격 전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좌 전류를 조절을 하고 무부하시라고 했으니까 무부하시의 무부하 단자 전압이 커지는데 이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유지할 때 필요한 계좌 전류를 비교하겠다.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단락비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과 그다음에 삼상 단락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런 곡선들은 우리가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부터 특성을 구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화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공국선하고 무부하 포화
곡선을 이용해서 포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무엇입니까?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회로에 존재하는 임피던스 값이에요. 자, 삼상 동기 발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삼상 동기 발전기의 결선은 당연히 Y결선이고 Y결선입니다. Y결선.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출력단에 걸리는 전압을 성간전압 V라고 하고요. 발전기 전기자입니다. 그렇죠? 동기 발전기 전기자. 이 부분이 바로 상이에요. 그래서 상전압을 E라고 쓸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유기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입니다. 유기기 전력은 E라는 기호로 쓰는데 상전압이고요. 단자전압, 전격전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간전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삼상을 쓰기 때문에 전압이 어떤 전압이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임피던스가 있다면 그럼 동기 임피던스니까 우리가 시렝크로너스라는 S라는 기호를 써서 동기 발전기의 임피던스다 이런 기호를 쓰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동기 임피던스는 결과적으로 I분의 E라는 값으로 식을 정리를 합니다. ohm의 법칙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E라고 하는 건 상전압이라고 했으니까 성간전압 나누기 루트 3 해서 루트 3 I분의 V가 된다라는 것도 이 식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동기 임피던스에 관련된 식이었고요. 네 번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강화율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도 말하죠.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전압 강화 B입니다. 네, 곱하기 100이에요. 자, 다시 한번 유기기 전력입니다. 네, 전격 전압에 대해서 동기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가 결합된 바로 전압 강화의 B를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게 상전압이죠. 이게 성간전압으로 바뀌면 V로 바뀌면 나누기 루트 3. 자, 그래서 위로 루트 3이 이렇게 곱해져야 식이 성립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약식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10V 제곱분의 PZ. 자, 여러분들 이 식은요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필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필기 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력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실기에서도 나오고 너무나 네,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은 10V 제곱분의 PZ다. 자, 그리고 이 값은요 단락비의 백분율의 역수다. 이렇게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바로 단락전류분의 전격전류의 백분율 B고요. 또 하나는 단락용량분의 전격용량에 대한 백분율의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관련된 모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비입니다. 자, 단락비는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라겠죠. 자, 이게 무엇이냐? 단락비의 백분율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이 식에서 모든 게 유도됩니다. 왜?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관련된 식이 있잖아요. 요 식에 전부 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무슨 식이 될 수 있어요? 단락비 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비의 공식은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이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PU라고 썼기 때문에 1이고요. 퍼센트로 쓰면은 이게 100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식과 이 공식은 당연히 이 식에서 나오는 값을 역수로 취한 겁니다. 자, 단락비에 해당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공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위에 이 공식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거. 네. 단락비는 삼상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로 유지하기 위한 계좌 전류. 이 계좌 전류를 I2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무부하 시에 무부하 단자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좌 전류를 I1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 아니면 IF의 2-나 IF의 1-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자, 이렇게도 단락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 이제 특성 항목이 중요한 항목으로 지금 5가지를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이거 말고도 우리
권선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병률운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유기기전력, 그다음에 발전기의 출력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고 학습에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기발전기 특성이었습니다.